솔직히 전 여기 하이원 리조트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긴 다른 리조트나 호텔이랑 건립의 취지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하면 눈, 눈하면 눈놀이, 눈놀이하면 스키, 그리고 눈썰 매장. 그러면 생각나는 곳은 위닉스파크? 말고 알펜시아? 아니고 용평 리조트. 거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느새 강원도의 터줏대감이 된 하이원 리조트예요. 제가 나름 하이원 고인물인데 이곳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도대체 하이원 리조트 뭐가 변했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나빠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완벽한 하이원 풀코스랑 스키장 이용 꿀팁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단지는 크게 6개의 호텔과 콘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큰 단지 마운틴 콘도, 그리고 차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힐 콘도랑 벨리 콘도가 있어요. 근데 사계절 모두 운영하는 건 마운틴 콘도, 힐 콘도랑 벨리 콘도는 성수기에만 오픈을 해요. 그리고 강원랜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카지노 쪽에 호텔 2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먼저 지어진 곳이 메인 타워,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곳이 컨벤션 타워예요. 하이원 팰리스 호텔도 있던데. 맞습니다. 다른 단지들과 무려 15분 이상 떨어진 곳. 여긴 골프장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고 객실도 약간 낡았으니까 가볍게 패스할게요. 전 오늘 그랜드 호텔 컨벤션 타워로 가보겠습니다. 왜 메인 타워 아니고 컨벤션 타워야? 메인 타워 쪽에 카지노가 있지만 객실의 구조나 인테리어는 확실히 컨벤션 타워가 신식이라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타워를 예약한 거죠. 근데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큰 단점부터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호텔 고객은 차량을 사전 등록하면 전용 주차장 지하 3층에 차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호텔로 가는 길이 꽤나 빡셉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서 호텔까지 이동해야 되는 방식. 그러니까 호텔 입구에 짐이랑 일행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렇게 주차장에서 호텔로 들어가면 거기가 호텔 4층이에요. 여기서 우회전한 다음에 한층 더 올라가면 로비가 있습니다. 근데 로비 옆에 이건 뭐지? 웰리스 라운지. 뭔가 초록초록한 미디어 아트의 편안한 느낌. 거기다 웰리스 프로그램 직결지. 맞습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파크로시 리조트처럼 여기 하이원 리조트에서도 웰리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투숙객 무료 이용, 거기다 체크인 전후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진짜 개꿀입니다. 저 역시 방문 전에 참가 신청을 했고 직결지에서 대기를 해보는데 뭔가 쎄한 느낌. 평일이라 참가자가 겨우 2명. 저랑 반려동물 강아지 엔지를 데려오신 엔지 엄마, 그리고 선생님 2분이 전부였어요. 남자분들은 보통 여친이나 와이프랑 같이 오는데 혼자 오셨네요. 대답할 틈도 없이 어딘가로 출발. 호텔 건너편 쪽으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웰리스 센터로 가기 위해선 달팽이 숲길을 따라서 트레킹을 해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을 항상 이쪽 센터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날씨가 많이 추운 날은 호텔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숲길은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했지만 웰리스 센터에 도착하니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소에 짐볼 해보셨어요? 그냥 요가인 줄 알았는데 공을 가지고 하는 짐볼 요가. 참가자가 2명인데 이제 와서 도망칠 수도 없고 심하게 내적 갈등을 하는 사이에 공 하나랑 매트 챙겨서 올라오세요. 그렇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짐볼 요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공 위에 앉아서 천천히 걸어보실게요. 몸을 서서히 풀어보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팔 벌려 박수 치세요. 군대에서 PT 체조 할 때는 힘들어도 쪽팔리진 않았는데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1, 2, 3, 4. 정신이 혼미한데 부끄러움이 한계점을 향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걷고 박수 치고 허리 돌리기.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허리까지 돌리니까 제가 올 한해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현타에 빠져들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난 요가를 했고 이 모습을 선생님들이 봤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신데 조그만 강아지 엔지까지 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직관했어요. 물론 현타 뒤에 마시는 차 한 잔은 굉장히 맛있었고 무료 프로그램인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했지만 전 아마도 다시는 짐볼 요가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웰리스 프로그램 하이원의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인계치 이상의 현타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운동이라고 하고 났더니 겁나 배고프네. 추운 겨울에 배가 고프면 뜨끈한 국물을 좀 먹어야죠. 바로 여기 정선의 대표적인 맛집 민둥산 해돋이 가마솥 설렁탕집으로 갔습니다. 가마솥에 끓고 있는 고기 국물 냄새가 아주 구수해요. 제가 갔던 평일엔 지역 주민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전 당연히 이곳의 대표 메뉴 12,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고추랑 파, 다대기랑 된장, 김치, 깍두기가
소스가 나오고 대망의 설렁탕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죠. 그럼 맛은 미쳤습니다. 진짜 제대로 우려냈는데 전혀 느끼하거나 텁텁하진 않아요. 오래 끓여낸 고기 국물의 콜라겐의 질감까지 굉장히 깊고 구수한데 깔끔하고 깨끗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도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단점은 없어? 김치 맛이 좀 아쉬워요. 겉절이랑 익은 김치 사이에 약간 애매한 맛.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설렁탕은 뭐다? 깍두기다. 이 식당 김치는 좀 아쉬워도 깍두기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설렁탕엔 완벽하죠. 밥도 가득 말아주고 깍두기 올려서 먹어주면 추위 속에 꽁꽁 얼었던 세포들이 사르르 녹는 느낌.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다대기 풀어서 후반전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여기 민둥산 해돋이 가마솥 설렁탕집 예전보다 가격은 좀 올랐는데 맛은 변함없이 끝내줘요. 이제 속을 가득 채웠으니까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컨벤션 호텔의 가장 기본 객실 슈페리어 더블룸을 평일 9만원에 예약했어요. 먼저 방부터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넓죠. 이게 무려 가장 저렴한 기본 객실의 크기. 문 옆에 널찍한 옷장을 열면 샤워 가운이랑 빨래 건조대, 슬리퍼 2개, 런드리백이랑 슈미트, 구두 소리 있고 미니바를 보면 커피포트랑 얼음통, 커피잔, 히코코 커피, 금화송이차, 베질루트 얼그레이 티가 있습니다. 냉장고엔 물 2병, 그 옆엔 글라스잔이랑 와인 오프너도 있는데 미니바는 텅 비어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QR코드 찍어서 주문하는 방식 나쁘지 않죠. 침실엔 킹사이즈 침대, TV, 러기지랙, 책상이랑 의자, 티테이블까지. 심지어 넓은 공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욕실도 굉장히 넓어요. 다른 호텔의 스위트 객실 크기 정도. 비데가 딸린 변기칸은 분리되어 있고 화장대 공간엔 드라이기, 세면대 쪽엔 어메니티가 있는데 친환경 어메니티, 하이원의 자체 브랜드 1340 제품인데 모든 게 고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이랑 손톱줄, 면봉, 샤워캡도 있지만 칫솔 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칫솔 치약 꼭 미리 챙겨가세요. 마지막으로 안쪽에 욕조가 있는데 침실에서 유리 밖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 도대체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커튼을 열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멀리 산을 보면서 반신욕이 가능해요. 제 생각에 객실의 설계는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산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보고 있으니까 요가의 피로랑 설렁탕의 뜨끈함이 더해지면서 노곤노곤해지는데 낮잠을 좀... 야 일어나. 풀코스 완성해야지. 알겠습니다. 호텔의 변화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요. 웅장한 분위기의 통창도 그대로고 3층에 위치한 상점가도 그대로, 넓고 화려한 로비도 똑같고 무지하게 비싼 빵집도 그대로, 그리고 빵집보다 더 비싼 중식당 오리엔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비싼 식음시설은 패스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럼 변한 건 없어? 1340 자체 브랜드 상점이 생겼고 AI가 만들어주는 로봇 카페도 생겼고 IoT 식물 재배기도 생겼는데 그래도 하이원 리조트의 핵심 스키장은 그대로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스키장 이용 꿀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 스키 타본 적이 없어. 뭐부터 준비해야 돼? 스키를 타기 위해선 스키복, 장갑, 헬멧, 스키나 보드, 고글, 부츠 등이 필요한데 렌탈샵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스키장에 2-3번 더 오실 거라면 그냥 구매하세요. 저렴하고 괜찮은 놈들도 많고 당근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스키장 갈 때 숙소는 어디가 좋아요? 가족끼리 오셨다면 마운틴 콘도를 추천해요. 이쪽이 스키장이랑 가깝기도 하고 부대 시설도 가장 많이 준비되어 있고 대형 객실까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친구나 연인끼리 오셨다면 벨리 콘도나 힐 콘도 역시 괜찮습니다. 근데 부대 시설이 마운틴 콘도에 많다면서. 이 세 콘도를 이어주는 무료 곤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 사이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6시에서 10시니까 참고하세요. 당일치기로 오시거나 호텔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마운틴 콘도 스키하우스에 차를 주차하신 다음에 이동, 스키 장비 싹 착용하시고 이제 리프트권을 끊어야죠. 리프트권은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하고 구매하신 다음에 매표소에서 교환을 하시면 돼요. 리프트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일 꼭대기 마운틴 탑까지 가세요. 보통 많은 스키장들은 하단부에 초급 코스가 있고 상단부에 가파른 상급 코스가 있죠. 하지만 여기 하이원 슬로프는 그렇지 않아요. 꼭대기 마운틴 탑 쪽에 상급자부터 중급자 그리고 초급자까지 다양한 코스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꼭대기 마운틴 탑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난이도에 따른 코스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스키를 타실 때 가장 하단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벨리 허브나 마운틴 허브까지만 가세요. 그 다음에 다시 리프트 타고 마운틴 탑이나 벨리 탑, 즉 정상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제일 밑에 있는 리프트는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이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즐기려면 중간까지만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리프트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루트를 반복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탑부터 중간 허브까지 반복하시다가 그만 타야겠다 싶을 때 하단부까지 내려오시면 하이원 스키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스키 못 탔는데. 그런 분들은 눈썰매장 이용하세요. 무빙워크 타고 손쉽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스템이니까 꽤나 편리합니다. 좀 더 버라이어티한 건 없어? 하이원 슬로프 중턱에 스노우월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족끼리
가족끼리 함께 튜브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얼음 썰매를 즐길 수도 있어요. 난 추워서 그런 거다 싫은데. 그러면 실내에 롤러장이나 양궁장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죠. 그렇게 실컷 놀았으면 이제 또 밥을 먹어야겠죠. 아까는 추운 겨울을 뜨끈한 국물로 녹여줬다면 저녁 식사는 겨울왕국 엘사처럼 인행치냉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 곳은 달인의 맛집. 솔직히 방송에 나온 식당들 중에 아주 맛없는 곳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 함흥 평양냉면 아주 괜찮습니다. 함흥이면 함흥이고 평양이면 평양이지. 함흥 평양냉면이 뭐야? 그게 바로 이 집의 장점이에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함흥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냉면은 함흥이지. 평냉을 무슨 맛으로 먹어? 애기 맛이네. 깊은 맛에 평냉이 진리야. 자극적인 함냉은 반대일세.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함흥과 평양이 모두 있는 평화로운 냉면집. 저 역시 평양으로 물 하나, 함흥으로 비빔 하나 주문했습니다. 반찬으로 동치미, 백김치, 그리고 온육수, 냉면 육수까지 같이 나와요. 순서는 당연히 슴슴한 평양 물냉면부터 먹어줘야겠죠. 계란이랑 오이, 고기 한 점에 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밀면 살짝 섞어준 다음에 한 입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육수는 그냥 고기 국물 아니고 약간의 동치미 국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고소하고 담백한 면의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면 좀 먹어주고 국물도 먹어준 다음에 이제 겨자를 살짝 넣어줄게요. 겨자를 넣는다고? 평냉 잘못 배웠네. 평냉에 겨자나 식초 넣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절반은 본연의 맛으로 먹고 나머지 절반은 살짝 간을 해서 먹어요.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함흥 비빔냉면 딱 2번만 잘라주고 바로 한입.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맛있는 비빔냉면 딱 그 맛이에요. 새콤달콤하고 고소하고 면도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쫄깃해요. 이제 평양냉면의 재등판 함흥 한번 평양 한번 그렇게 함흥과 평양을 오가면서 후반전까지 마쳤지만 연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깍두기랑 김치가 왜 나왔어? 공깃밥을 주문했으니까 먼저 절반을 평양냉면에 살짝 말아줬어요. 면이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밥을 말아주면 그 맛이 또 일품이에요. 그리고 남은 밥은 함흥냉면이랑 같이 먹어주면 연장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그야말로 인행치냉, 겨울에 먹는 냉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배 터지게 저녁을 먹은 다음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멋있는 호텔 외관, 계단에 화려한 불빛들, 반짝이는 레이저까지 예전만큼 아름다운데 여기 있던 넓고 근사한 호수가 사라졌어요. 거기다 멀리 장식되어 있던 화려한 캐슬 모양의 구조물까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생긴 건 소라하고 썰렁한 정원. 솔직히 이전에 호수에서 진행하던 레이저쇼가 진짜 근사했는데 가족끼리건 커플끼리건 친구끼리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호수공원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뭔가 역변의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 실망스러운 마음에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랜드 호텔의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기 위해선 리조트 단지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전 사라진 호수 때문에 씁쓸한 마음으로 까만 색깔의 원모 유주소다 하나 샀고요. 안주도 깔맞춤 할 겸 새우깡 블랙으로 플레이팅 해봤어요. 나름 도수 8.5도짜리 하이볼 얼음에 언더락으로 따라주면 예전에 맛있다고 홀짝홀짝 마시던 유자 소주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술도 아니야, 더 마시자. 방심하고 마셨다가 다음날 숙취 때문에 개고생했던 바로 그 유자 소주만, 그 어떤 술보다 커다란 두통을 선사했던 바로 그 유자 소주 맛이에요. 달짝지근하니 맛있지만 살짝 질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한 캔 사서 커플끼리 반씩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우깡 블랙. 이놈의 특징은 가끔 먹고 싶은데 막상 먹으면 상당히 물린다는 거예요. 역시 새우깡은 오리지널이 악권이고 하이원 역시 오리지널일 때 악권이었단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조식 먹으러 갔어요. 근데 조식당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원 앱을 설치하고 정태영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 중인데 여기서 조식 쿠폰도 구매할 수 있어요. 정태영삼이 뭐야?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의 관광 상품을 앱에서 판매 중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광시설 이용할 때도 여기 공식 앱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앱에서 34,700원에 조식 티켓을 구입했고요. 4층에 있는 그랜드 테이블로 갔습니다. 식당은 굉장히 층고가 높고 웅장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메뉴도 다양하고 특별한 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어탕 꽤나 진하고 고소한 편이어서 해장하실 분들에게 딱이었고요. 다음은 와사비 사라라. 이놈은 타코 와사비의 샐러드 버전 같은 맛. 첫 번째 한 입은 맛있었지만 계속 먹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카프레제 샐러드랑 곰치 호두롤 그리고 크랜베리 페스츄리였습니다. 카프레제 샐러드는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올리브, 통조림 복숭아
복숭아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단맛, 짠맛, 신선한 식감까지 섞여서 아주 상큼했고요. 곰치 호두롤, 이름만 들으면 엄마가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먹이는 빵 같은데 아주 맛있습니다. 곰치랑 호두가 딱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들어가 있어서 모닝롤의 고소한 풍미를 더해줬습니다. 크랜베리 페스츄리 역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조화가 아주 좋았어요. 물론 마지막 접시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한식을 좀 먹어줘야겠죠. 두부김치, 낙지젓, 창란젓, 그리고 흰쌀밥. 무엇보다 저 두부김치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의 밥심으로 속까지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소화를 시켜야겠죠. 피트니스랑 사우나 하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원의 장점, 여기 그랜드 호텔 투숙객은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에서 운동 좀 해주고 냉탕이랑 온탕, 건식 사우나까지 하고 나니까 어제 오늘 먹은 것들 싹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근데 수영장은? 이 큰 리조트에 수영장이 없어? 메인 타워 쪽에 수영장이 있는데 개인 2만원 유료 이용. 그럼 무료로 이용하는 수영장은 없는 거야? 사실 마운틴 콘도 쪽에 바다샘이랑 하늘샘이란 야외 수영장이 있었어요. 자꾸지보다 조금 큰 풀장 3개가 산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 정자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서 압도적인 산세를 느낄 수 있었는데 겨울엔 뜨거운 물에서 노천 수영도 즐길 수 있었지만 그 수영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호수에 흙을 채워버린 것도 모자라서 수영장 역시 흙으로 메꿔버린 건 하이원의 완전한 역변이에요. 왜 호수랑 수영장이 사라진 거야? 이 시점과 맞물리는 건 바로 워터파크의 건설이에요. 하이원 워터파크를 만들면서 바다샘과 하늘샘 수영장을 없앤 거고, 워터파크 부지 옆에 있는 호수 역시 정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하이원 리조트의 시그니처들이 되돌릴 수 없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역변을 강행하면서 만든 이 워터파크는 제가 다음 여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이원 풀코스 정리해드리면 숙소 예약 후에 전화로 웰리스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편의점에서 미리 장 좀 보고 칫솔 치약 챙긴 다음에 하이원 입성, 조금 쪽팔리고 현타 올 수 있는, 아니 굉장히 건강하고 즐거운 웰리스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스키 타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꿀팁 창고에서 스키 탑승, 스키가 싫은 분들은 눈썰 매장 이용, 눈썰 매장도 싫으신 분들은 스노우월드 가시고, 그것도 싫은 분들은 그냥 눈오리 만드셔도 되고, 추워서 그것까지 싫으면 다른 시설을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1340 곤돌라 끊어서 정상 구경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전망대 레스토랑 가격이 엄청난 호객력을 자랑하니까 웬만하면 패스하시고, 실컷 놀고 나서 배가 고플 때 따뜻한 거 좋아하면 설렁탕, 인행치행 하실 분들은 냉면 한 그릇씩 때리세요. 밤에는 더 이상 호수가 없지만 정원에서 간단하게 산책하신 다음에 공식 앱에서 조식 쿠폰 구매, 다음날 조식 먹고 나서 좀 더 놀다가 웰리스 프로그램 통해서 별자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나면 하이원 완벽 풀코스 완성되겠죠. 솔직히 전 여기 하이원 리조트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긴 다른 리조트나 호텔이랑 건립의 취지가 달라요. 한때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메카였던 정선, 광산이 폐광되면서 관광 도시로서의 부흥을 위해 건립한 곳이 바로 이곳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더 근사하게 유지되고 발전돼야 정선의 상인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캐플렉스 채널 역시 언제나 여러분과 오래 만날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덕분에 힘을 내서 걸어올 수 있었어요. 진짜 과분한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영상으로 힘차게 문을 열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언제나 건강만 가득한 여러분의 2024년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